송은재TV 시작하겠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지난해 7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장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자신이 발탁이 되자 앞으로 국정원장 임무를 수행하면서 여의도 정치판은 쳐다보지도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얘기가 나왔을 때 많은 정치권에서 여든 야든 대선에 개입할 것이다, 정치 개입을 할 것이다, 선거에 개입할 것이다, 많은 우려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의식해서죠, 박지원 원장은 앞으로는 여의도 정치판을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이제 대선판에 박지원이 본격적으로 가담하고 있다, 개입하고 있다, 국정원이 개입하고 있다, 공수처가 개입하고 있다, 검찰이 개입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은 다 개입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발 사주, 고발을 사주했다, 검찰총장이 야당에 사주를 했다, 이게 이름이 정확하냐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박지원 국정원장이 윤석열 죽이기를 사주한 게 아니냐 하는 내용들, 박지원 게이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제보자인 조성은이 SBS에 출연을 해서 뉴스버스가 이 사건을 보도한 날짜, 그 날짜는 우리 원장님과 내가 원했던 날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조성은이가 얼떨결에 박지원 원장이 자신의 배우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조성은이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어제 SBS 앵커가 질문도 있었는데, 많은 정치권에서 박지원 게이트라고 하는 이유가 조성은이 뉴스버스의 제보를 여러 차례에 걸쳐 하게 됩니다. 그 여러 차례에 걸쳐 하게 되는 그 기간 정중앙에 박지원과 롯데호텔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날짜가 문제가 되니까 그걸 변명한다고 한 것이 조성은이가 실토를 하고 말았다, 박지원이가 배우라는 걸 드러내고 말았다, 사실은 그 보도 날짜가 우리 원장님이나 내가 원했던 날짜가 아니다, 이진동 기자가 치고 나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박지원과 조성은이 도대체 어떤 관계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장이 국내외의 온갖 정보를 다 수집하는 굉장히 바쁜 국정원장이, 그리고 여의도 정치권과는 담을 쌓고 지내겠다, 국정원장이 정치 관련된 인사만 만나면 곧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런 말까지 호언장담을 하고 간 박지원이 왜 이렇게 조성은을 롯데호텔에서 단둘이 이렇게 만났을까? 그것만 해도 부적절하고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고, 이것에 대해서 박지원은 자주 통화도 하고 만나는 사이지만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면 무슨 얘기를 한다는 것인지 더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또 터져 나온 것이 이 조성은과 박지원이 주고받았던 SNS상의 대화가 공개가 되면서 이게 긴밀해도 보통 사이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박지원과 조성은이 주고받았다는 SNS 내용을 좀 보면요, 조성은이 또 박지원의 전화를 두고 불쑥 찾아오는 반가운 전화는 늘 설레게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박지원이가 조성은에게 그게 나야 라고 응답을 하고, 정말 가족이나 친구 사이가 아니면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표현을 쓸까 하는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조성은은 자신이 제보자라고 밝힌 이후에 또 그 전에도 언론에 나와서 지금 활발하게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지켜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조성은이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숨기고 뭘 드러내야 하는지 지금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뭘 숨기고 뭘 드러내야 하는 것인지, 자기가 자기 말에 꼬여서 자기 배후에 박지원이 있다는 걸 드러내는 이런 실언도 하고, 자신이 제보자라는 신분을 왜 감췄으며 또 왜 공개를 했는지 이런 데 대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좀 그런 수준의 명료하지 못하다 하는 부분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조성은을 지켜보는 민주당,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지금 조성은에게 모두 맡겨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 박지원 원장도 얼마나 불안할까?
조성은이라고 하는 이런 정치권의 젊은 여성을 단 둘이서 만났다,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행동인데, 자주 통화하거나 자주 만나는 사이다,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명하고는 더 이상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성은이 지금 각종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대처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불안할 텐데, 박지원은 왜 이렇게 조성은 뒤에 숨어서 해명도 하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까? 지금 박지원이 가만히 있으면 있을수록 정치 공작이다 라는 것이 더 설득력을 얻어가는 대목인데도 박지원은 왜 침묵하고 있을까? 오늘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박지원에 대해서 공수처에 국정원법 위반,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박지원은 왜 이렇게 침묵하고 있을까? 해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해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정치 공작이다 라고 하는 이 의혹에 더 휩싸여 갈 것이다 라는 것이 불안한 대목입니다. 박지원으로서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공수처와 검찰에서 빨리 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자그마한 팩트라도 빨리 찾아내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국민을 전환시킬 수 있다. 지금 나가서 해명을 하기에는 꺼림직한 부분이 너무나 많고, 젊은 여성 정치인과 그렇게 긴밀한 관계를 해왔다라고 하는 부분, 지금 전체적인 대선 국면에서 그것만을 해도 의혹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데 해명이 오히려 더 의혹을 키울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수처와 검찰에서 별다른 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결정적으로 정확한 혐의도 찾아내지 못하면서 유력한 대선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하는 이렇게 무리한 결정을 하고서도 그렇게 한 배경에 언론이 빨리 조사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까지 내놓아서 공수처의 업무 추진 능력이 땅바닥 수준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런 공수처와 검찰을 믿고 있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박지원이 해명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한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자 사흘 만에 야권의 유력 주자를 입건하고, 또 국회에서는 법사위를 열어서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현안 질의까지 했습니다. 당장 지금 국회 정보위를 열어야 합니다. 국회 정보위를 열어서 박지원을 불러다가 따져야 합니다. 민주당이 법사위도 자기 마음대로 열었듯이 정보위도 열어서 박지원을 불러다가 따져야 한다. 또 박지원 스스로 조성은과의 관계, 이 고발 사주권에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그걸 밝히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박지원이 윤석열 죽이기, 정치 공작을 사주했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의심은 더 커져갈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조성은 뒤에 숨어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이번 고발 사주 의혹이 정치 공작으로 바뀌어가는 이 대목에서 지켜봐야 될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